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1일 갑인 첫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1일 갑인 두번째 기사 행사직 함휼신 이호민이 상수하기를 사신은 논한다. 이 호민은 글솜씨가 민첩하면서 풍부하고 화려하였다. 어가가 서쪽으로 떠난 이후로 모든 주자 사명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마침 모친상을 당하여 복을 입고 있었는데 위에서 돈면하여 기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도성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서를 잔정하게 하였다. 그는 누차 애걸하는 소리를 올려 상제를 마치기를 빌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다. 신은 절박한 정리를 가지고 성상께서 와신 상담하시는 날에 여러 번 성청을 번거롭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돈유가 가해지고 온전히 잘못 베풀어지니 사정이 비록 절박하나 공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신이 하는 일이 국가의 존망과 관계됨이 있다면 신이 어찌 감히 망령되이 구구한 사정을 가지고 성상에게 고뇌를 끼쳐드려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주보를 범하겠습니까? 신은 여기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상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적을 치는 대책은 오로지 중국 조정만을 우러러보고 있는 실정이요. 사정을 진술하고 상황을 알리는 역할은 오직 문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처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직접 지켜보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뒤에 그 경중을 따져서 말을 만들고 곡절을 가려서 의논을 전개하여야 바야흐로 정밀하고 적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은 상주로서 백악산 및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조정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변보가 있는지, 어떤 장수가 중국 장수가 오가는지, 무슨 자계가 왔는지, 또는 경연에서 어떤 의논을 한 일이 있는지 등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조보 같은 것도 역시 볼 수 없는 형편인데 갑자기 승무는 관원이 종이 한 장의 계사나 혹은 전교를 가지고 와서 문서를 작성하기를 재촉하니 보는 것이라고는 다만 그 종이 쪽지를 한번 얼핏 보는 정도일 뿐이요. 그 전후의 맥락에 대해서는 막연히 모릅니다. 그중 기묘한 처리해야 할 일이란 부득이 애구서로서 이를 담당한 곳에 두루 염탐하여 반복해서 자세히 묻기를 마치 사송을 흰문하는 일과 같이 해야 하는데 번세하여 찾아 물어보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처지인데 대단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마치 시골에 앉아서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으니 말이 거짓되어 앞뒤를 의혹시키고 망령되이 문사를 만들어 큰일을 그르치게 함이 필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신이 서도에 있을 때 외람되이 성질을 받들어 역시 문서 꾸미는 일을 관장하였으나 당시에도 감히 능해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사세는 그때와 크게 다릅니다. 지금은 상을 당한 수척한 상제요 정신 또한 흐린 처지인데 신하로서 국가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의리만을 가지고 성안에 처해 가만히 앉아서 국고를 축낸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니 겨우 2년 상인 친상 기일을 절반은 여기에서 다 지냈으며 대상인 기일이 단지 3개월 만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와 이슬에 이미 젖어 철을 따라 나는 만물을 다 소생시키는데 묘소는 청량하게 저 멀리 양주에 있고 괴연은 퇴락한 채로 멀리서 양성에 있으면서 불초한 두 자식은 하나는 관군에 있고 하나는 경성에 있으니 자식된 직분이 다 결여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정의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시에는 복량을 받고 사후에는 제사를 받자 함인데 자식이 있어도 불효하니 자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신의 심정은 더욱 망극합니다. 국가의 일은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상기는 이미 다해가는데 시일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쓸모없음을 살피고
신의 절박한 심정을 불쌍히 여겨 신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물러가서 상을 마치게 해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견디지 못하여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사신은 논한다. 조정의 연원을 듣지 못하고 문서를 찬정한다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이다. 단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여 오직 통쾌한 문구를 구사하는 것만으로 힘썼으므로 잠옷 상중에 있어 민박한 정황을 호소하는 채통을 잃었으니 그의 재승한 것이 애석하도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대상이 이미 가까웠으니 대상을 지내고 올라오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또 다른 문서에 대한 것을 이 호민에게 전담시켰는데 온통 소식을 들을 수 없다니 이것은 승문원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 이후로는 그렇게 말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시로 60건 선조 28년 2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나아가 진유격을 만나보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 별국은 소공주의 집이었는데 그 뒤에 국적으로 환속되었다. 개미 연간에 궁시를 크게 지어 사치를 극도로하여 법도 없이 참월하였다. 이 집은 왕자 의양군에게 하사하였다. 그 당시 이 집과 서로 백중을 겨룰 만한 것이 5~6구나 되어 생민의 고혈이 여기서 다한 것이니 국조가 전복된 것은 당연하다. 병화가 스쳐간 뒤에 오직 이 궁실만이 우람하게 남아있어 손님을 맞이하고 조의하는 장소로 쓰고 있다. 하늘은 필시 우리의 성상으로 하여금 오늘날에 참여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이리라. 왕세자는 대궐 문 밖의 길에서 배송하였고 유격 진금홍과 수비 낙일용은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였다. 좌정한 다음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중도에 몸이 편치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염려하였는데 지금은 어떠하오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갔다 오느라 수고하였는데 연로가 탕폐하여 대접이 부실하였으므로 매우 미안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저는 평소 단박함을 좋아하는데 어찌 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귀국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을 봉행한 것인데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적의 진영을 가보니 적의 형세가 어떠하더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굉장히 극히 공손하고 다른 뜻이 없었으니 천사가 만일 나온다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 15,000명을 36척의 배에 실어 들여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반드시 사신이 속히 나와서 적이 빨리 물러가도록 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적은 귀국에게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속히 들여보낸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일은 마치 한 판의 바둑과 같으니 반드시 판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4~5년 뒤의 일은 저도 역시 모릅니다. 귀국은 이 기회에 농사를 권장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방수의 준비를 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려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이 김문봉이 지금 외적의 진영에 있는데 나오면 반드시 전하는 말이 있을 것이니 그분 속히 주문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는 적의 실정을 병무에 보고하였소이까? 그 말을 들어봅시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적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심대인이 40보다 먼저 나온다는데 대인이 병부에 보고한 뒤에 나오는 것이오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심유경은 이미 광령에 이르렀습니다. 1, 2일 안에 반드시 먼저 병부에 보고할 것이 있어 칙서를 심유경에게 줄 것이니 이는 바로 유해적의 진영을 불태우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국왕에게 보인 후에 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우려할 일은 없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선 기미 책을 써서 보내고서 서서히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이 봉왕을 요구한 뒤에 다시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 없겠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적의 심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다시 요구하는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신이 나오면 철수의 간디에 반드시 조정에 들어와서 사은해야 하니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면 조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조공은 자연히 허락할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길은 반드시 영파부를 경유할 것입니다. 황명으로 차임된 정사는 이 종성인데 임회 후 이 언공의 아들로 남보다 담력이 뛰어나고 부사 양방형인데 송시랑의 중군으로서 역시 역량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나온다면 저건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행장이 가면 청정도 가게 되오리까 다시 흉괴를 부리는 일이 없겠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외적의 진영에 있을 때는 청정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도 원수라 말할 때에 비로소 흉패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6월 4일에 군사가를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배신이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오이다. 하니 정군수, 김명원, 김수, 문성궁, 이건, 이항복이 차례로 주례를 행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성지의 본인은 반드시 조선의 주문을 기다려서 사신을 내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병조에 보고하더라도 저의 말을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니 그 귀국이 만일 주문하지 않으면 사신은 끝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조선이 주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성지에 적이 다 물러가기를 기다려서 주문하라 하였거늘 적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소이까?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문해도 좋고 주문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김지휘가 만일 적의 진영을 불사르고 오면 즉시 주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심유격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신이 요동에 머무르고 오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문을 하지 않으면 송경락, 송광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에게 병조에 보고할 자문의 초안을 보기 원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그 초안을 당연히 등서에서 올려야 함은 천만부득이한 일입니다. 본조정에서 저적을 다 섬멸하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나 형세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10만 병력을 동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귀국에 군량이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한 연후에 장수를 뽑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마치 호표가 산에 있는 듯한 위세를 갖춘다면 3, 4년 후에 비록 저들이 재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처럼 가르쳐 주시니 매우 감사하외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외적이 이미 기순하였으니 이후로는 항외를 일체 받지 마십시오. 이미 받아들인 항외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국에서 포로되어 간 사람도 오거든 죽이지 마십시오.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오지 않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적에게 투항한 것이 어찌 본심이겠소이까?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 왜다. 나오는 자는 각도에 나누어 주어 안착시켜 무양하게 할 작정인데 어찌 감히 죽이겠소이까?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그 말씀이 매우 옳습니다. 이는 바로 선왕이 백성에게 인자함을 베푼 정사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옹원의 관원은 매번 신뢰하는데 오늘은 더욱 심하여 행동거지가 예의가 있는 나라의 사람답지 않았다. 제조는 어째서 교육시키지 않은가? 제조를 추구하고 이후로는 접대할 때 의식을 예습해서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1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묘시에 양이가 있었고 진시에는 햇무리가 지고 우이가 있었으며 사시에서 미시까지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완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입직하는 포스를 후원해서 제주를 시험 보이되 제주를 시험 보이는 동안에 포스가 하나하나 돌아가며 입직하고 중첩으로 입직하지 말게 하며 한 차례 다 돌아간 뒤에 다 입직했다고 훈련 도감에 이르라. 상해 일찍의 어필로 기예, 토족, 복수라고 써서 공중에 세우고 날마다 무예를 교련하는 것을 힘썼으니 와신상담의 뜻이 지극하였다. 조정에서는 오직 기미 책으로 이를 사문이 통탄할 노릇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순무사 서성이 치게 하기를. 신이 이우정과 청정이 문답한 말을 보니 배만한 말이 많아서 극히 통분하였습니다. 신자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신이 길에서 이우정을 만나서 우병사 김응서가 행장과 서로 만나 본 일에 논급하였는데 그가 신에게 청정과 만난다면 그의 물음에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고 묻기에 신은 만일 김응서가 행장과 만나본 일에 대해 묻는다면 마땅히 인정은 마찬가지이니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찌 다르겠느냐. 그대와 행장이 앞을 다투어 중국과 강화하여 관백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좌우 제장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사는 피곤하고 물자는 고갈되어 국세가 위급하니 앞을 다투어 강화하여 전쟁을 종식시켜서 나라를 안정하고 백성을 보존하려고 할 뿐이다. 또 행장과 그대가 틈이 있다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좌병사와 우병사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가 어찌 모르느냐. 좌병사가 그대와 강화의 일이 장차 이루어지려 하기 때문에 우병사가 강화의 공을 좌도가 혼자 차지할까 두려워한 것이며 행장도 역시 강화의 공이 마침내 그대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한 때문에 이처럼 급급히 서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주의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행장과 강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만일 행장과 강화를 하려 한다면 어찌 오늘날을 기다리겠느냐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혹시 그가 고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심과 믿음이 반반이어서 분노를 내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지금 통우하는 데는 세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모를 당하며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요. 둘째는 거짓말을 해서 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요. 셋째는 유세를 펴서 이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진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종묘 사직이 장차 위태롭게 될 지경이라면 태왕의 피폐와 주옥을 바쳐가면서 훈육을 섬겼는데도 맹자는 이를 하늘을 두려워한 것으로 여기고 욕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일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방어할 힘이 없으나 후일의 기회를 도모하려 한다면 구천이 회계에 피해가며 살면서 자신은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는 소오의 승전을 하였던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적국이 강하고 우익이 튼튼함으로 그 수뇌를 이간시켜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진평이 아보를 이간시켰던 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헤아리고 또 적이 어떠한지 살핀 연후에야 일이 이루어지고 공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청정은 수길에 대하여 개국 원공이라고 모두 말하고 그의 군사를 지휘하는 솜씨를 보면 또한 행장이 따라갈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길은 병권을 청정에게 맡기지 않고 행장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풍토와 인정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을 복속시킬 수 없는 데다가 청정의 천성이 사납기 때문에 만일 행장에게 전임하면 그 형세가 청정을 제어하지는 못할지라도 혹 기미하여 보용할 수는 있겠으나 청정에게 전임할 경우는 결코 능히 행장을 용납하지 못하여
반드시 서로 도륙하는 일이 생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수길이 이들을 한꺼번에 기용한 것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들 간의 경중곡절에 대해 전혀 모르니 혹시라도 불공대천의 원수와 통호한다는 부끄러움만 남기고 끝내는 화를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이 행장의 말을 들으니 단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강화를 요청하는 주문만 얻으면 마땅히 그날로 철수해 갈 것이라 하나 어찌 비할 데 없이 타막한 수길이 천자에 봉황하는 한 종이 쪽 제서를 얻는다 해서 하늘을 찌르듯한 기세등등한 군사를 하루아침에 철수하여 물러가 단환만한 일본을 지키며 공손하게 신하의 직분만 하고 있겠습니까? 신은 수길의 욕심이 이와 같은 정도에 그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행장이 이와 같이 급히 서두르는 것은 기망의 주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선 믿을 만한 한 서찰을 얻어 스스로 관백에게 해명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이처럼 쉽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은 전부터 이 점을 헤아려 왔기 때문에 전번에 강화에 이른 청정에게 전력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적의 공갈하는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 모두들 4월에 군사를 크게 움직일 것이다 하고 하여 일이 이미 이처럼 급박해졌으니 비록 다시 행장과 교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일 청정의 분노를 건드려 그의 군사를 마구 풀어놓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좋겠습니까? 장수는 군중에 있어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수길이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청정이 혼자서 그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경주에 주둔하고 군사를 풀어놓아 사방을 노략질한다면 좌도는 다시 완전한 고울이 없게 될 것이며 만일 금년에도 좌도 지방 일대가 인민이 소유하여 경종의 시기를 잃는다면 이는 국가가 왼팔 하나를 잃는 격이니 다시는 수습하여 적을 막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우도의 적이 점차로 바다를 건너간다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오직 청정 한 사람뿐입니다. 원컨대 조정에서는 사세를 헤아려 10분 선처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상이 이를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라. 청정의 말이 이처럼 배만하니 통분하기 막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그 곡직을 따진다면 마침 그의 노기만 더 격동시키는 결과가 되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만 못합니다. 적이 만일 다시 통신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답하기를 송운의 왕래는 처음에 유총병의 분부로 한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봉왕을 허락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칙사가 나올 길이 가까워졌으니 단지 그 일이 잘 상취되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근데 만일 중국 장수가 우리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작은 일은 아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대답해 주는 게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응서가 행장과 서로 만난 일에 대해서는 전일 회계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그 말에 대해서는 답하는 것도 마땅할 것입니다. 서성이 한 말은 대체로는 서로 같으나 군사는 피곤하고 물자는 고갈되어 국세가 위급함으로 하루속히 강화하여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존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실토한 것이니 이같이 말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또 그가 전언한 3가지 방책중 및 청정, 행장의 경중, 곡절을 논한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행장과 통화였고 차관의 왕래가 있어 일이 벌써 이루어져 가는데 행장이 만일 우리나라가 청정에게 전력한다는 것을 듣는다면 혹 엉뚱한 말을 중국에 고하여 의심을 자아내게 할 것이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정은 중국이 봉황을 허락하는 일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행장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기하여 만일 수길에게 이간질하기를 나는 조선과 협약하여 땅을 떼어받기로 하는 등 7가지의 일을 거의 이루어 가고 있는데 행장은
다만 천조의 봉왕을 얻는 한 가지 일로 자족하게 여기고 장차 군사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한다 하여 큰소리치고 뒤를 돌림으로써 수길의 마음을 충동시킨다면 청정에게 전력하려는 계책이 끝내는 실패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고 그 후로 난처한 일이 시끄럽게 일어나 결말이 날 길이 없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길은 비할 데 없이 타막하니 봉황하는 한 장의 제의서가 필시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봉황을 허락받으면 조공을 청하고 조공을 허락받으면 또 다른 일을 청할 것이니 꼭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수길은 농민 신분으로 일어나 그 주인을 죽이고 모든 섬을 주워 삼켰으니 그 죄는 신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므로 중국의 봉황하는 칙명을 얻어 그것으로 흉흉한 민심을 진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정말 여기에 있다면 봉황된 것 하나를 가지고 물러가서 전쟁을 종식하고 나라를 안정케 할 리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수길의 마음이 여기에 만족하여 군사를 철수하라는 영을 선포한다면 청정이 비록 극도로 흥피하여 행장이 빌로 그 공을 이룬 일에 불만을 품고 군사를 풀어 분풀이를 하려고 하여 수길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미 배반한 장소가 된 것이니 고국에 들어가기를 생각하는 휘하의 군사들이 4년 동안 타국에서 고생이 막심할 터인데 어찌 배반한 장소의 지위를 즐겨 따라서 칼날에 몸을 상해도 달게 여기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군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청정은 궁해의 한 독부가 되는 것에 불과하니 이는 과히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우선 청정의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계책이 비록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나 아주 합당한 방법이 되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 다만 군사 말을 정돈하여 그 변에 대비하라는 뜻도 아울러 좌도 관찰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선교하기를 스스로 수길의 굴기가 이에 그칠 뿐이라 하니 적을 파악하는 것이 오활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적정에 대하여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묘당이 비로소 김이 두 글자를 장안하자 온 나라의 인심이 거기에 쏠려서 거짓말을 하여 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상책을 삼으니 복수하는 의리는 거의 없어졌다. 서성은 부월을 가지고 변방을 안찰하는 처지에 망령되이 적에게 아첨하여 강화를 빌자는 말을 진술하여 그것으로 기계를 삼았는데 조정에서는 의리를 들어서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숭장을 가하고 영우 방면의 중임을 맡기니 조정의 눈이 고식적임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종묘 사직에 깊은 수모를 씻을 기일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서성 때문에 이래 되는구나.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은 재질이 용렬하여 본디 지략이 없는데 다만 행조대첩의 공으로 인해 잘못 도원수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 4년 동안 병권을 전담하고 있었으나 모책을 내고 이를 건의했다는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직 장기나 두고 술이나 마시는 것으로 일삼는가 하면 싸움을 하지 않는 비장은 열군에만 끼친다는 말만 들렸다. 장수리처럼 택하고서 회복의 공을 거두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은가. 그가 치게 하기를 주사를 적간한 성책을 상고해 보았더니 큰 배와 작은 배가 도하 84척이고 사군과 격군은 도하 4,109명인데 병전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의령의 각진을 순시하였더니 군량이 떨어져서 군조를 흩어보냈고 진영에 머물러 있는 자는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기멍세의 진영에 소용되는 군량은 이미 본도로 하여금 독당해서 되도록 하였는데 양곡을 독촉하여 거둬들일 때 가급 백성들이 이 따라 도망감으로 부득이 전세로 받은 쌀과 콩을 거두어들이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의문하였습니다. 신이 의령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경주로 갔는데 숙은 숫자의 착오도 이미 저와 같고 육군의 외롭고 위태함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백방으로 헤아려도 선책을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곽적에게 전교하였다. 조정의 명령을 착실히 봉행하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곽적이 아뢰기를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오늘날의 근무인데 지방 수령들이 군무에 관한 일을 익히지 않아 훈련하는 법의 어둠으로 생소하고 색해서 성취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신이 훈련 도감 당상 이 덕형에게 의논하였더니 행호군 오응정이 중군의 직임이 오래 있어 군사 훈련시키는 규칙을 약간 아는데 지금 포살수의 재주를 시험 보이는 일로 해주에 가 있으니 그대로 이 3개월 머물러 두어 그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시키게 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엉정을 군관으로 여기고 군사 훈련시키는 임무를 책임지을 수 있게 하소서. 또 조총 쏘기를 시험하는 일도 반드시 기구가 정밀하고 화약이 넉넉히 갖추어져야만 평시에는 군주를 훈련시킬 수 있고 전시는 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데 본도에서 만든 조총은 겨우 모양만 이루고 그 제도는 이렇으며 화약은 남아있는 것이 떨어져서 조총 쏘는 연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경장인 중에서 화약을 제조할 수 있고 조총을 잘 만드는 자 각각 몇 사람씩 급히 내려보내어 무기를 만들어 전쟁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오응정은 바로 명을 받고 차견된 사람이니 그대로 군관을 삼을 수 없다. 복명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라. 또 해주 산성의 일은 전일에 전교하였는데 수축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단지 책임만 메우려 하였다. 그러니 유의하여 농한기를 이용해 편의에 따라 견고하게 수축한 다음 백성을 모집해 들어가 살게 하되 그 속에 곡식을 저축하 그 위에 기계를 설치하는 일을 성의를 기울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연서 파바라의 방자가 왔음하라기를 지난밤 달 울적에 도적 15 내지 16명이 불의에 쳐들어와서 파발아인 중국 사람 3명과 여자 2명을 가슴, 머리, 목 등 여러 군데를 찔러서 곧 죽게 생겼고 통사의 노자 1명도 찔려 죽었다 하니 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파바라 한 사람이 진유격에게 와서 고하니 진유격이 놀라며 말하기를 왕경 근처에서 어찌 이 같은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속히 병부로 하여금 낭중의 한 사람을 차출하여 주 지휘와 함께 다니며 끝까지 찾아 포박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 일어서 속히 군사를 풀어서 끝까지 찾아 포박해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파발아가 도적의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경악할 일입니다. 그곳이 비록 성 밖에서 잠은 먼 곳이기는 하지만 보도관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우변 보도장 곽영과 경기 토포장 박명현을 우선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고 또 경기감사로 하여금 급히 방법을 써서 사방으로 추격하여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며 또 상해를 입은 중국 사람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급히 선정관을 파견해서 의원 한 사람을 대동하여 약물과 술병을 싸가지고 달려가서 치료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개 경성에서 서쪽 큰 길은 중국 사람이 왕래로 인하여 민가가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둔을 설치해 백성을 모아 도로를 통하게 할 수 없으므로 도적의 성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만일 그대로 두고 처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의 바발아도 연속해서 이런 변이 있을 것이니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경기감사로 하여금 바발아가 주재한 곳에 목체 두세 칸을 설치하여 도적을 피할 수 있는 계책을 급히 시행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서쪽 길에는 간간히 목책을 설치하여 다니는 길을 통하게 하도록 전에 정교하여서는 내 시행하지 않아 오늘의 변이 있게 하였으니 매우 미변하다. 다시 계획을 세워 실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군주를 훈련시키는 것이 장수를 훈련시키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장수를 제대로 적격자를 얻으면 군중의 일이 모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변을 만나 위급하게 된 이때이겠습니까? 단지 중요한 대장만이 아니라 비록 비장의 무리라 하더라도 미리 모두 뽑아서 일을 맡겨 놓은 연후에야 때에 미쳐 인재가 없어 아무렇게나 쓰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신당하는 시임과 산직을 따지지 말고 그 중에서 용맹 건장하고 계략 있어 부하 거느리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 10여인을 골라서 요식을 주고 가며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서 기효 신설을 익히게 하되 마치 평일에 병서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여 잘하고 못하는 것을 시험 보여서 유사시의 쓰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병조와 훈련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비변사에 모여 의논해서 가려 뽑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7번째 기사 조화 이정 김응남 침착하고 궁량이 있으며 평생을 점검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몸가짐을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신이 도감 당상 김명원과 함께 신도사 신무룡이다. 최도사 최원상을 찾아가 보았더니 장파총 장응룡도 동참하였습니다. 예를 행한 뒤에 대인은 지금 무슨 일로 내려가는가? 라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손군문을 분부를 받으러 상무를 가지고 행장, 청정 두 진영에 간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청정과 행장은 서로 미워하여 강립하고 있으니 형세상 서로 융합하지 못한다. 청정은 중국과 통화하고 봉황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한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서로 제거하려고까지 한다. 지금 손군문의 계율을 듣고 순종하여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전처럼 거만 무례하고 도리어 행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관백에게 통고한다면 이루어져가는 큰일이 흔들릴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원컨대 대인은 행장의 진영에만 가고 청정에는 가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람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조정의 지시가 아니고 손군문이 다음 도사의 품접을 보고 청정의 사정을 알려고 해서 우리들을 보내 탐지케 하는 것이다. 또 기고의 군신과 더불어 서로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였다. 지금 공들이 말을 들으니 먼저 행장의 진영으로 가야 하겠다. 거기에서 다시 탐문하여 행장이 만일 청정을 보도록 허락하면 가보고 만일 난색한 기색을 보이면 가보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 여하간 국왕과 서로 의논하기를 요한다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위에서 불러보고 접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 병진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무룡 등이 가서 행장 등을 보고 밀담하려는 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씨랑의 분부로 청정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니 이 일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6역과 행장과 16역은 행장과 교섭하였고
청정은 그 언체가 배만하고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그와는 통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송씨랑이 별도로 사람을 시켜 청정에게 우정을 통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 적이 더욱 능멸하는 마음을 보이고 요구 조건을 다시 유정과 말하던 그때의 말처럼 하며 행장 또한 그 공이 나눠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또 다른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둘 다 얻기를 구하다가 도리어 둘 다 잃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청정이 만일 이 일을 가지고 관백에게 통보하여 내가 7가지 일을 요구하여 거의 성사가 되어가는데 행장은 단지 실속 없는 봉황만을 요구하여 군사를 철수하려고 하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라고 하면 수길의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는 필시 청정의 말을 믿을 것이며 행장은 장차 그의 변설을 펼 수 없을 것이니 이같이 시끄러워져 혼란이 계속 생기게 되면 더욱 수습할 기약이 없을 것이라 극히 우려됩니다. 그들 심무룡 등이 이미 뵙기를 청하였으니 오늘 시오소로 나와 뵙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 같은 상황을 아우러 진유격에게 말하여 서로 상의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이 접견할 필요가 없으니 대신에 가서 만나보고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4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4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락이 특별히 보내온 위관은 우리나라의 군사 훈련을 위해 나온 것이다. 국가의 존망 상패가 모두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하다. 그를 접대하는 일은 이미 접대 도감에게 전교하였다. 훈련 도감도 마땅히 살펴서 쥐성으로 대접하고 또 도감 낭청으로 접반관을 정하여 그의 측근에 있으면서 분부를 대기했다가 분부하는 일이 있거든 잘 들어줄 것이며 겸하여 모든 일을 살펴 의논해 아래대로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4일 장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의 가까운 곳에 발군이 도적에게 해를 입었으니 실로 막대한 변괴입니다. 진유격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상교에 의하여 승문원으로 하여금 천문을 짓게 해서 오늘 안으로 보내는 것이 실로 정례에 합당한 일입니다. 발군이 빼앗긴 말은 사복시의 말로 보상해주고 이미 죽은 발군에 대한 관리엄, 매장 등의 일도 상교에 의하여 본사에서 아울러 해당 관사의 말에서 속히 거행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4일 장사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 참의 황성 이항복은 시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였지만 그 마음가짐은 올바른 데서 나오지 않았다. 아래기를 작년 겨울에 특진관이 아랜바에 의하여 행궁 앞에 있는 큰 길의 동서 양쪽 가에다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모두 목책을 설치하게 하고 본도에서 얼음이 풀리는 즉시로 도를 운반하고 제목을 모아서 장차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동궁이 이 소식을 듣고 시광은에 영을 내리기를 행궁 앞의 길은 통행하는 큰 길이니 막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책을 설치하여 길을 막는 것은 그 위에는 하등 상관이 없고 한갓 역사의 폐단만 끼치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여 길을 막아 폐단을 끼치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을 내렸으니 이는 매우 훌륭한 뜻입니다. 우선 목책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극한 뜻을 본받는 것이 크게 해로울 것 없을 듯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매우 온당하니 아랜대로 하라. 비록 곡절은 모르겠으나 동궁이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면 직접 아래야 하지. 시강원에 영을 내린 것은 옳지 못하며 시강원도 전령관이 아니니 설사 이 영을 내렸다 하더라도 마땅히 들어와서 그 뜻을 아뢰었어야지. 유사에게 영을 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래는 비록 상관이 없지만
채통은 이와 같은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4일 정사 5번째 기사. 밤 오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위정 정탁. 그는 양선함으로 이름을 얻어 장구의 청망을 띄었다. 단 성품은 오소한 듯 하되 처세는 잘하여 평생 동안 조정에 있었다. 오직 부드러운 태도만을 취하였을 뿐 실로 정성이 기국이 아니었으므로 그가 정성이 자리에 오르자 물론이 시끄러웠다. 그가 아뢰기라. 정성의 지위는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시에 있었어도 마땅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성상의 뜻이 바야로 난을 평정하는데 간절한 시기임이래이까. 정성의 중요한 선발이 그릇 옳지 못한 사람에게 미쳐 이미 여망을 실조시켰고 거듭 보고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니 꿈속에서 어진이를 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국군이 비색하여 병난이 4년 동안 연속되니 위란이 극심한 시기입니다. 신은 일품 중신의 직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조금도 힘을 쓴 적이 없고 또한 근의하여 실시한 일이 없이 유유히 세월을 보내며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정말 한 덩어리 흙과 같습니다. 본래 재주와 식견이 없다는 것에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분의 1이라도 책임을 해낸 적이 있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성의 지위는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온갖 책임이 집중된 곳이니 결코 용렬한 사람의 맡을 바가 아니며 또한 대신의 덕이 없으면서 대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일은 국체를 손상시키고 지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망칠 때 가서는 후회해도 또한 미치지 못할 것이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신의 재주와 덕을 헤아려서 이미 제수했다 하여 그대로 두지 마소서. 유치하지 말고 쾌히 결단하여 신으로 하여금 분수를 편안히 해서 종사를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면 소신에게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행일 것입니다. 우러러 상상의 위험을 범하니 더욱더 황공하기만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가합하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 네 번째 기사. 장탁이 재차 아뢰기를. 지금은 해적을 선멸하지 못하고 국수를 보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정말 신자가 창대를 베고 와신 상담할 때인지라 근력이 미치지는 한 힘을 다할 뿐인데 어찌 감히 퇴탁 사피를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제기엔 대소가 있고 직임에는 경중이 있으므로 정성의 자리는 결코 용렬한 사람이 함부로 차지할 바가 아닙니다. 만일 자신을 헤아리지 않고 멍청하게 맞는다면 한간 명기를 욕되게 하고 혈로를 방해할 따름이니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재덕을 겸비하고 명망을 가진 그러한 인재가 없지 않습니다. 성명께서 그거 살펴 또한 의미 통촉하신 바이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을 거두어 그런 인재에게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다시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정탁이 세 번째 아뢰기를. 여러분 번거롭게 하여 항공합니다. 신은 천한 나이가 이미 70이 찼으니 정말 옛사람이 치사한 나이에 해당합니다. 신은 난리를 겪은 후로는 경력은 그래도 온전한 편이나 총명이 전혀 상실된 데다가 눈이 너무도 흐려서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거의 맹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관료를 규찰하는 지위를 태연스레 차지한다면 일에 있어서 전도되고 실착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몸은 국가를 등지고 죄는 산처럼 쌓일 것이라.
신은 실로 민박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는 신의 처절한 심정을 굽어 살피셔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오직 제세 광민하기만을 바란다 하였다. 선조 실로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춘추관 영사 유성룡 감사 김응남 등이 지사 이항복 동지사 이기 수찬관 김우홍과 모여서 의논하였다. 아래기라. 금년 2월 8일 주광에서 금토관 정경세가 당대 일기록과 병화로 산일 되었으니 춘추관의 영사 및 모든 당상들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치하게 하고 지방의 수령들까지도 그 중에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춘추를 겸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색하여 기록하게 한다면 혹 약간은 두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0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당시 사관을 지낸 사람 비록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서 추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춘추관에서 듣고 보았던 것을 강년의 사관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 자가 일일이 연록하기를 마치 보통 때 예문관에서 하는 방상일기 예처럼 하되 경성에 있는 사람은 본관에 모여 각기 기록한 것을 차록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각기 그 소재처에서 역시 기억한 것을 기록해 내어 금년을 하나여 올려보내면 본관에서 그것을 수합하여 책으로 만든 다음 각각 류로 나누어서 전일의 연, 월, 일 밑에 붙이되 같은 일이라면 상략이 같지 않고 거치가 다른 것이 있을 경우는 모두 빠짐없이 아울러 기록하여 후일의 산정을 기다리게 하며 비록 사관이 아니더라도 살림에서 뜻을 가진 선비가 들은 것을 기록하여 사사로이 야사를 만든 것이 있을 것 같으며 또한 아울러 각도 감사에게 알려서 단단히 봉합하여 사관에게 보고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당시 조보나 정목을 소장하고 있는 자도 와서 바치게 하소서. 단 궁촌 벽지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비록 간직한 사람이더라도 절로 바칠 수 없을 것이니 경성의 경우는 한성부가 오부에 알리고 지방의 경우는 각각 그 지방 수령들이 널리 찾아서 얻는 대로 올려보낼 것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기억을 추록하면 반드시 사실을 이를 패단이 있을 것이니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야사도 역시 신빙하기 어려울 것이니 아울러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 실로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무 7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신도사 신무령 장도사 장응룡 최도사 최원상 등 세 사람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연로가 당패한데 오시느라 매우 고생하셨소이다 하니 도사가 답하기를 왕사를 위한 걸음인데 무슨 고생이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은 무슨 일로 어느 곳으로 가오이까 하니 답하기를 손 군문의 분부를 받들고 상무를 쌓아가지고 행장청정의 두 진영에 가서 위유하고 겸하여 군사철수의 진위를 염탐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쌓아가지고 가는 서류로 볼 수 있겠소이까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손 노야가 외영에 보내는 문서입니다 하고 서첩을 올렸다. 상이 올린 문서를 보고 답하기를 문서를 보여주니 매우 감사하외다 하고 도사가 말하기를 만일 봉왕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개유하면 그들은 반드시 빨리 물러갈 것이며 또한 다른 뜻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손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차관을 파견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외다. 단 청정이 거만하고 배악하여 항상 행장이 하는 일을 망치려고 하니 그 내용을 대인은 미리 알아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도사가 답하기를 다음 도사의 풍첩에 청정이 거만무리하니 군문이 차관을 보내 외유하면 그 마음이 풀릴 것이다 했기 때문에 군문이 우리들을 차견하여 다른 염려가 없도록 손쓸 것이니 국왕께서는 안심하고 걱정하지
걱정하시지 마소서 하자 상이 답하기를 매우 감사하외다 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적중에 왕래하자면 처리할 일이 있을 듯 싶으니 재간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당연히 보내드리겠소이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뭐 8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승정원은 왕언을 담당하는 기관이니 왕명을 출납함에 있어 10분 신중해야 옳거늘 지금 도 원수가 보고한 비밀문서를 서리 손에 맡겨서 곧장 회사에 보내게 하여 뜯어보는지와 내는지 드리는지의 여부를 모두 모르고 있으니 불찰이 심합니다. 색승지를 채차시키소서. 도승지는 한 관세의 장으로서 평상시에 단속하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역시 출고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근래에는 상기가 무너져서 수측한 상제를 볼 수 없으므로 유식자가 한심해 한지 오래입니다. 개인 스스로 기복한 자는 이미 국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심지어 무부 중에는 숨기고 발상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과거에 오른 자도 있고 혹은 상중에 있으면서 상리의대로 과거장에 달려가서 합격된 자도 많습니다. 그들은 풍속을 손상하여 인류에 용납되지 못할 짓을 너무도 하고 있는지라 물론이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에는 각도 감사가 경성에는 법사가 탐지하여 범법자를 일일이 적발해내어 과거의 합격을 취소하고 죄를 다스려 인심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뭐 9번째 기사 진 유격의 접반관 이 시발이 서게 하였다. 오늘 유격이 홍제원의 민충단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에 대한 의주는 유격이 손수 만든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 의주에 의하여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으로 하여금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분부에 의하여 배례를 행하였습니다. 유격이 신에게 분부하기를 여기에 비석을 세워 내가 성질을 받들고 와서 제사를 행한다는 말을 기록하려 한다 하였으니 회사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또 유격이 남쪽 지방에 왕래할 때 찬한 선후책 10가지를 다 써가지고 신에게로 하여금 상께 올리게 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귀국을 위한 의사가 이와 같으므로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행할 만하면 행하고 불가하면 행하지 말라. 비웃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 뜻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뭐 10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겸 도순찰사 이원익에게 승록대부를 가게 하고 이 원익은 평안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한 도의 인미들이 부모처럼 사랑하였고 군조를 훈련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특별히 임금의 총애를 받아 이와 같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길을 행대사관에 이기는 청고로 자신을 가져 머리가 희도록 변하지 않았다. 이 유중을 우승지에 이 민각을 양주 목사에 정수를 서천 군수에 제수하였다. 정수는 시세에 용납되지 못하여 외직에 보임되기를 힘써 구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5일 뭐 11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6일 기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6일 기미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나라 무사는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큰 웃옷을 입음으로 매번 중국 사람에게 기름거리가 된다. 그런 때문에 일찍이 검령을 내렸는데 전혀 거행하지 않고 오히려 전의 습관을 따르고 있다가 또 진유격에게 기름을 받았다.
지금 무사로서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큰 우도 차림으로 말을 타는 자와 서인으로서 갓을 쓰거나 혹은 패랭이를 쓰는 자는 일체 호되게 금하여 중죄로 다스리고 조관의 경우는 파직시키며 살펴 다스리지 못한 경우는 본조 및 도감을 아울러 다스릴 것을 사헌부, 병조,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지난 임진년에 국군의 불행으로 섬 오랑캐가 흉악을 자행하여 종묘 사직이 폐허가 되고 신경과 열군이 거의 함몰되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진시로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하늘을 찌를 듯한 적의 형세를 막을 수 있었다면 신자로서는 의당 사복에 구애되어 상제를 고소하지 않고 혹은 향병을 모아 도적의 의리를 주창하기도 하고 혹은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 군부의 위급한 상황에 달려가기도 하는 것이 시변에 처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만일 병난을 기화로 하여 은밀히 자신의 사욕을 챙기고 윤기의 중함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큰 예법을 무너뜨린다면 어버이를 잊고 나라를 접어낸 일이니 그 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조 참판 성령은 바야흐로 중상에 처해 있으면서 순찰사에게 여러 차례 측근을 보내어 소모의 인물을 구해 얻어 여러 의병들이 자맥한 수급을 빼앗아 자기의 공으로 삼아 주목에 제수되기를 도모하고 또 다른 도의 관찰사에게 겸하였으나 한 명의 적도 치지 않아 두 도에 피해만 끼쳤는가 하면 적이 근경에 이르렀을 때는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호소로 도피하여 군친에게 주의를 얻었는데도 오히려 관적을 보존하고 있으니 물론이 놀라고 분노하여 오래 갈수록 더욱 격발합니다.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한성부 좌윤 이주는 소명을 기다리지 않고 지리에 성천으로 달려가 기복되어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국사인 보탬이었고 상제의 도리만 무너뜨렸으니 파직하도록 하소서.